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온라인 개학은 우리 모두 처음이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어설프지만 까짓거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함께 발휘해서 보람있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요.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 교실에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출결 표시와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해주세요. 화상 수업 시 질문은 채팅으로, 화면 대면 시에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보다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실제 수업 시간처럼 주의를 조용히 하고 수업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제시한 수업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 있으면 안 되지만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랍니다. 다음 7가지 중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4.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5.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6.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 학원, 다른 선생님, 아빠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7.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사법 처리. 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도 역시 음성권 침해고요.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도 위법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는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는 학생, 그 당사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학교 이런 거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개학 이후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정신 사납다. 가만히 좀 있어라. 태어나서 처음 투표하게 됐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나? 뭔 투표? 좀 있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거 모르나? 에이, 장난치지 마라.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인데. 우리한테는 투표권도 없다 애가. 이번부터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진짜? 내가 친구 하나 구제하는 셈 치고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유권자가 뭐게?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다 애가. 맞다. 선거할 수 있는 나이가 올해 만 18세로 낮춰졌다 이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선거일에 만 18세가 된 사람 모두 선거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투표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럼 4월 16일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되지. 근데 투표하는 날이면 쉬는 날이지. 그러면 푹 쉬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내 하나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정책이 있을 거 아이가. 내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한 표가 우리 삶을 바꿀 줄 어찌 알겠노. 그러니까 투표는 우리 목소리를 내는 권리이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이기도 한 거네. 야,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투표소 가서 실수할까봐 좀 겁난다.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할 수 있거든. 투표소에 가면 제일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학생증 가져가도 괜찮다. 그 다음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지역구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단디 들어래. 전용 도장으로 찍을 것, 투표 도장을 한 번만 찍을 것, 투표 도장을 네모 칸 안에 찍을 것. 알겠지?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오면 된다.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우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나 공무원은 안 된디. 또 만 18세가 안 되는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해리. 아, 그럼 나도 이참에 선거운동 한번 해볼까? 그런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데? 평소에는 문자 메시지, 메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럼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 올려도 되나? 당연히 되지. 근데 거짓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은 중대 선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얘를 뭘로 보고? 그럼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는 할 수 있는 게 평상시랑 다르나?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친구한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서 투표를 부탁하거나 지지를 부탁해도 되고, 공개 장소에서 말로 호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를 초청하는 건 되나?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서 후보자를 초청할 순 없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 막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또 지지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있는 배지를 옷에 부착하고 돌아다니는 건 괜찮나?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아니.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어떤 특정 정당과 후보자 명칭이 적힌 배지를 나눠주거나 옷에 달고 다니거나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니 까먹지 마리. 아, 앞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잘 구별해야겠다. 자칫하다가 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할라. 올, 첫 선거 앞두고 철 좀 들었는데? 뭐래, 원래부터 철 있었거든?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봐봐. 아 맞다. 투표 참여 캠페인 말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 할 수 있는 투표 참여 캠페인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 100m 밖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찍기,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 SNS 올리기. 이건 모두 오케이! 그럼 할 수 없는 투표 참여 캠페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내용이 투표 참여 권유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리. 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밝고 명랑한 선거를 위해 낭랑 18세가 뜬다. 유권자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